자, 이번 시간에는 그 림프 부종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부종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제일 쉽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는 이제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 것으로 제일 많이 그 림프 부종 환자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성인 경우에는 이제 이 용어로 프라이머리라고 하고요. 2차성인 경우에는 이제 세컨더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1차성부터 원인을 좀, 1차성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성은 림프계의 컨제니탈, 선천적인 말포메이션이에요. 결국 림프 시스템, 림프관이나 림프절이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된 형태로 태어나지 못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생성이 된 것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눠보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어플레이지아냐, 어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형성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포플레이지아냐, 그 다음에 하이퍼플레이지아냐에 따라서 예, 선천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만들어진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이게 형태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어플레이지아, 무형성증, 하이퍼플레이지아, 저형성증, 하이퍼플레이지아, 과해성증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형성증 같은 경우는 국소적으로 아예 림프 시스템이 없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예, 태어날 때 이제 부종이 부수적으로 보이는 패턴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그게 일반적이고 하이퍼플레이지아는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림프의 능력 자체가 최대 수송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뿐이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또는 신체적으로 림프 시스템이 이제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같이 일을 좀 많이 해줘야 될 때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온셋 발병 시기가 대부분은 20, 30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부종이 발생되는 시기는 사춘기 때. 사춘기 때는 아무래도 신체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죠. 신체가 성장을 하는데 림프 림프계는 이미 이렇게 부족한 형태, 만약에 정상적인 형태가 이런 정도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제 하이퍼플레이지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부종이 임상적인 증상을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정도의 능력만 갖고도 어느 정도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춘기 이후에 신체가 급속하게 성장이 되면 아무래도 처리해야 될 양 자체가 이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아지게 되면 이것을 이제 그거와 같이 많아지게 될 때 같이 림프 시스템 자체도 기능이 더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때부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10대에서는 사춘기 때 많이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20, 30대 때 이렇게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거의 한 2배가량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성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측성 유니레터럴 편측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양측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뭐 대부분이 편측성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장은 편측성으로 시작이 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바이레터럴하게 양측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종의 패턴 자체가 좌우 대칭적으로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니고 어시메트릭하게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부종의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고 꼭 부종의 패턴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가 그렇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 따라서는 양쪽이 바이레터럴하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림프 부종 환자의 대략 한 20% 정도 해당 20% 정도가 1차성 림프 부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성 림프 부종의 이제 증상을 보면요. 일단은 어, 예, 처음 부종이 나타날 때 물론 2차성도 그렇지만은 이제 부종의 사실은 단계에서 1단계 정도 해당되는 형태의 부종을 갖게 되면은 일단은 피팅 이데마, 함요 부종, 오목 부종 부종이 이제 나타나고 피부 자체가 아주 소프트, 부드러운 형태의 오목 부종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1차성이더라도 처음에 부을 때는 이렇게 오목 부종 형태로 부드럽지만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면 딱딱한 형태의 섬유화가 생기고 그리고 피부의 변화도 다양하게 2차성과 마찬가지로 생기기 때문에 꼭 1차성의 특징이 이렇게 부드러운 피팅이데마, 오목 부종이 나타난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부종의 상태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이것은 특징이 예, 이렇게 부드러울 수도 있고 단단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임상에서 경험을 해보면 1차성인 경우가 2차성에 비해서 아무래도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심해지는 정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나빠지지가 않아요. 부종이 심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진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주 조금씩 부종이 진행되는 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진행이 되지만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이제 후기에 나중에 이제 부종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또는 사이즈가 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덴테이션 눌렀을 때 들어가는 오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단계 스테이지 2 이상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아이덴테이션 눈이 오목 들어가는 현상이 거의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증상으로는 헤비니스, 당연히 부었으니까 무거운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에 텐션감도 상당히 팽창되고 이렇게 안에서 팽창되는 것이니까 텐션감도 환자가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은 다리가 일단은 움직이면 부은 손, 부은 다리가 움직임이 있으면 더 부어요. 부종이 증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움직이면 붓는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패턴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모빌리티가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모 사인은 플러스 양성일 수도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네거티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스테이지마다 다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1차성이기 때문에 딱 이렇다, 2차성이기 때문에 딱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은 실제 쪽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1차성인 경우에는 2차성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남아있는 림프절이 어느 정도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나빠지진 않고 그리고 정상적인 MLD를 적용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2차성 림프 부종. 2차성인 것은 결국 이제 아까 1차성인 경우는 컨제니탈하게 선천적이지만 2차성인 경우는 acquired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부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천적으로 림프 부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겠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당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림프 부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치료, 질병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림프관이나 림프절이 손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림프 부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그거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상지도 하지도 대부분 다 시작되는 것은 그냥 프록시말 쪽에서 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지 쪽은 이제 보통 우리가 유방암에 대한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애과 겨드랑이 쪽을 손상을 시켜서 그쪽에 있는 림프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 근접한 곳에서 이제 부종이 보통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해부 주변에
뭐 외성기라든지 아니면 자궁이나 난소, 이게 자궁이나 이제 난소나 이렇게 여성 생殖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손상된 부분, 그러니까 서해부 쪽, 그 다음에 그 안에 골반 쪽 주변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 근처에서 이제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2차성 림프 부종은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이제 부종이 발생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치료 또는 질병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림프절이 일단은 제거되거나 아니면 제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손상이 되어서 더 이상 림프절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2차성 림프 부종이 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어느 경우가 있냐면 방사선 치료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조직 자체를 떼내는 거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조직은 남겨둔 상태에서 거기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어떤 치료를 암세포를 뭐 죽인다거나 기능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목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방사선 조사를 받게 되면 림프절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섬유화 현상을 갖기 때문에 딱딱해지는 현상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형태의 림프절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종이 발생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은 림프절에서의 손상 또는 제거가 보통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림프절이 이렇게 있다면 림프절 쪽으로 유입되는 수집 림프관들이 이렇게 있죠. 림파틱 컬렉터들이 여러 개들이 있고 그쪽으로 해서 림프절 쪽으로 해서 림프액을 이동을 시키는데 요게 제거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림프관들은 예,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림프 엔지온이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림프액을 여전히 수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송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림프관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풍선처럼 우리 기다란 풍선이 있죠. 후 바람 불면 커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런 수질 림프관도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압력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림프 정체가 발생이 되면 압력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수질 림프관이 이렇게 처음에는 확장이 됐다가 결국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형태의 수질 림프관의 마비 현상,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팀 컬렉터가 디제너레이트 퇴행화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움직였던 것들이 점차 기능을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성 림프 부종의 원인을 보면은 이제 수술이 제일 많습니다. 수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로 인해서 이제 제일 많이 2차성 림프 부종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방사선 치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인펙션, 감염.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셀룰라이티스나 에리지펠레스 같은 봉화지기병이나 이렇게 단독 같은 감염이 발생이 되면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번 감염이 돼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림프 시스템의 50% 정도씩이 그러니까 림프가 이렇게 만약에 두 개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면 한번 감염이 되면 이렇게 하나가 50% 정도가 기능을 아예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은 상당히 걸리지 않도록 감염이 걸리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되고요. 가능한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일단 감염이 되면 응급사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응급실에 가서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 치료를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트라우마 외상, 트라우마틱으로 림프이디마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사이틱 인펙션, 여기 기생충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필라리아라고 하는 거기 벌레 유충이 있습니다. 유충이 있는데 유충의 알을 이제 모기가 매기차가 돼가지고 이 모기가 거기에 있는 모기가 필라리아의 유충 알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모기가 흡혈하는 과정에서 이 피부 안으로 여기 이 알 덩어리들을 필라리아라고 하는 알의 덩어리들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이제 결국 이 안에서 이제 성숙이 되어지는 거죠. 성숙이 되어지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런 성숙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결국은 여기 안에서 이제 그 림프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림프 부종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이 필라리아시스에 의한 기생충 감염에 인한 림프 부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정도 되는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이 필라리아시스에 의한 또 림프 부종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임모빌리티. 그래서 이것은 부동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 림프 부종이라고 하기보다는 디펜던트 이데마. 그러니까는 다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할 때 비행기 장시간 이렇게 비행기 안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다리가 뻑뻑하게 붓죠. 그래서 부은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정맥 펌핑이 제대로 그 정맥 저 펌핑이, 그러니까 근육 펌핑이 제대로 안 되면서 정맥이 흐름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정맥압이 높아지면서 부종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되면은 그런 상태 반복적으로 되면은 결국은 부종을 처리해내는 림프 시스템이 계속 로딩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나중엔 이게 림프 부종으로 2차성 림프 부종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생기는 부종은 빨리빨리 없애야 되고 자꾸 이렇게 임모빌리티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디펜던트 이데마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부종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결국은 림프 시스템에도 손상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영구적인 낫지 않는 부종이 그 회복되지 않는 형태의 2차성 림프 부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